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와 정말로 또 신고가를 쓰고 또 그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미국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시장 흐름인데요. 사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비슷하게 빅테크 중심의 이 AI 테크 이쪽과 전력 인프라 쪽, 그 다음에 AI 몇몇 종목군들 해서 사실은 소수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굉장히 강력한 솔림의 장세인 미국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완전히 시장이 가고 있는데 한국은 제약바이오, 미국은 뭐 엔비디아, 뭐 TSMC 필두로 한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주된 시장의 주도 섹터고 미국 바이오텍보다 국내 바이오텍이 뭐 한 10배는 지금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이오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차후지간 굉장히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약간은 점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드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선두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리가켄 바이오 등은 지금 약간 주가가 목전에 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에 버금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하여금 계속 대안 종목을 찾고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쪽도 계속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한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훼손이 될 만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한 방향으로 당분간 좀 쏠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뭐 라이브 방송 뭐 질문을 해주셔서 어디서 보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카페에 보면은 여기 네, 신규 가입 안내가 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금액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매일 아침에 이제 장 전에 이런 시황 글과 종목군들 우리가 예상하고 매매해야 될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뭐 전일 가져왔던 종목군들 전략 그다음에 장중 오전 뭐 시황이라든지 마감 시황 등은 매일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매도에 대해서는 문자가 나가며 뭐 수익 종목 칸에서는 또 매수 문자가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라이브 방송 자체가 이제 원래 그 채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 소통으로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약간 부담되는 관점이 좀 있지만은 뭐 아직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한해서 좀 봐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추려내서 대응을 해볼 구간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는 또 잘 나왔네요. 약간 장 후반에 사실 정확히 3시 27분에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 한 2, 30분 전에 주가의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데 느껴질 정도로 급하게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거 공시 발표하는 거 이미 안쪽에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주가가 이제 시간 외에 약 1.6% 정도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상승 출발하게 되면 그런 물량이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급락은 어느 정도 뭐 급락을 예상한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상승에 따른 되돌림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되돌림이 조금 빡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관련해서 전략은 아주 심플하게 짜놨습니다. 대장주 위주의 어느 한 구간에 갔을 때는 거기서부터 기계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는 트럼프 지지율의 상승이 일조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도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빠져서 신규 매수자들에게 한해서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속상하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갈 때 위에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매물 소화라는 과정을 필히 겪어야 되고 엄청난 드라마틱한 호재가 아닌 이상 수직으로 급등한 적을 저는 주식하면서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일부 차익을 하면서 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종목군들이요.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뭐 한미반도체가 이제 10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알테오젠이 밑바닥에서 지금 38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걸 뭐 바닥에서 뭐 이렇게 잡아서 끝까지 끌고 왔다.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서도 사실 그 모든 시세를 먹는 거는 10,0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고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종목군들은 많이 먹어본 게 500%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주식하면서 그거는 이제 온팍 다 먹은 케이스가 500%고 보통은 다 잘라서 먹죠. 다 잘라서 그렇게 가는 게 사실 불가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정말로 한 이 주식에 이 전문가가 돼서 그 주식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도 있죠. 정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의 전략이다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좋은 종목군들 잘 찾아서 중간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는 딱 종목이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종목군들을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반도체는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HBM, 예? 그 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HBM에서 뭐 해성처럼 뜬 뭐 HBM4 관련된 종목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보고 나머지는 가더라도 그냥 다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많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동시간대 연구하고 서치하고 또 주가를 추적 관찰한다라는 거는 이 완전히 매일 이 시장에 붙어서 보는 사람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소수의 종목에 대해서 정말 좀 임팩트 있게 공부하고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종목을 보는 게 자기 이 주식의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 그리고 전력 그 외 실적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섹터 저는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고 세 종목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 종목 팔았어요. 중소형주 하나 팔고 나머지 이제 HD 그룹만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데요. 눌리면 매수다. 눌리면 매수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전력 인프라, 전선 이쪽도 기회가 되면 매수다. 라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중 한때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 구간에서 예기치 않게 좀 시장이 좀 밀려버리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들고 있었던 종목의 물량을 좀 뺏겨버려 가지고 좀 굉장히 좀 속상했던 이 하락 파동이었고요. 사실 오히려 이때 이제 몇몇 종목군들은 주워 담았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빠진 거는 아마 북한발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별다른 이슈도 아닌데 좀 빠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지수는 양시장 다 상승했고 뭐 일본 니케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나스닥 선물 소폭 밀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신고가 치냐마냐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로만 놓고 보면요,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서 계속 플랫하게 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죠. 돌파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깰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거래대금 증가하는 모습도 뭐 나쁘지는 않네요. 코스닥이 나쁘지는 않고 코스피도 지금 계속 점적으로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뚫어가지고 삼성전자만 좀 받쳐준다면 2700포인트 근처까지도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시장 다 잘하면 뭐 121선 근처까지 붙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대신 이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 지수를 하드캐리한 구간이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미국 증시 그냥 최강인 듯 싶어요. 엔비디아 TSMC 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18일 있을
TSMC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엔비디아 주가를 그리고 TSMC까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올리고 가고, 그에 따른 AI 섹터, 반도체 전부 화창하면서 뭐 시황을 설명하기에 참 뭐한 최강 미국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으니 할 말은 그냥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상방인가 보다 해야겠습니다. 국장의 경우 지수는 많이 안정되어 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은 정말로 빠른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순환이 확 돌고 나서 하루 종일 주가를 묶어 놔 버리는 게 또 중간에 신규 매수하는 포지션을 잡기가 좀 머뭇거리게 약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음봉에서 그냥 잡고 그냥 좀 물려서 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맞는 시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면서 가겠지만서도 신규 접근하기가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좀 힘에 붙이는 부분도 많은 듯 싶은데, 특히 이젠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간 그러한 구간에 진입해 가는 듯 합니다. 자, 엔비디아, TSMC 훈풍은 제한된 반도체 종목에게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핀셋의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HBM, 유리기판, 딱 이들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바로 종목군들 봐버릴까? 뭐 SK 하이닉스, 보기 전에 미국 시장 잠깐 보면요, 지금 뭐 대만도 신고가죠. 뭐 TSMC가, 그러니까 대만도 박스권을 뚫었죠. TSMC가 잘 나가니까. 니케이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뭐 반도체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2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S&P는 이미 신고가를 향해 가서 이 구간의 추세 때 또 만나러 또 가고 있고, 나스닥도 올라가서 신고가 치려고 하고 있고, 다우도 신고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뜨겁게 미국 시장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꾸역꾸역 122평선까지 좀 올려놨는데요. 이 구간이 사실은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데요. 본다면은 저는 계속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정도 볼 것 같고요. 밑에가 이제 5일 2평선인데 내일은 5일 2평선이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5일 2평선 지지되는 거 보면서 그 지지 못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좀 꺾일 거고, 지지하면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 꼭지를 보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 볼게요. 메리츠에서 얘의 목표 주가를 58,000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안에서 왜 얘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는지, 이거는 거래대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대금은 굉장히 세잖아요. 종목의 추세도 세고, 이렇게 거래대금 세면 한 방에 잘 안 죽으니까. 그리고 PSK 홀딩스, 좋은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얘도 장기평선을 맞았기 때문에 또 빠질 수 있다.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보면 된다. DI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120선 2평을 넘었기 때문에 타 종목 대비 제일 센 게 현재는 DI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수 페타시스 122평선 저항이죠.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딱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그마저도 안되는, 겨우 11선까지 왔는데 11선 저항 맞고 또 밀렸다가 완벽하게 타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이 이평선이 수렴을 해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쳐줄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 잠깐 보면 JNTC 급등했다가 밀리는데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죠. JNTC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라서 잘 버티고 있는 흐름 속에서 5일선을 약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지 얘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피롭틱스도 강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버티고 있어서 조정이 완만하게 나온다면, 완만하게 나오고 120선 2평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정도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군들 같습니다. 반도체는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자, 제약바이오 초강세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일도 사실상 제약바이오 원맨쇼였고, 특히 2차전지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온 수급들까지 들어오면서 별것도 아닌 재료의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종목이 늘어나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원래 주도 대장주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버티기, 후발주 급등, 그리고 주도주 하락, 후발주 급락, 다시
주도주 회복, 이런 그림이 아주 일반적이죠. 아무튼 이쪽에 먹을 거는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쪽은 다 좋아요. 지금 다 좋고 신고가 치고 한올이나 GI, ABL 쉬어갔죠. 쉬어가니까 오늘 에이프릴이 신고가를 치는 겁니다. 쉬어가니까 에이프릴이 장중에 신고가를 쳤으니까 이 윗구간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필요가 없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관성으로 막 쳐버리고 있으니 그냥 그거를 믿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클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얘도 제2의 HLB라는 말을 좀 하는데 얘도 카티 쪽, 그 다음에 중국에 임상 이상 했던 거 기술 이전한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상단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좌우중간 눌렸을 때 흐름을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아침에 좀 들어가서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나왔고, 오스코텍 최근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죠. 라이센스가 반환돼도 안 빠지고, 예? 또 이제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생겼다라는 걸로 웬만하면은 그걸로 잘 안 오르는데 올라가는 등 굉장히 수급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무턱대고 엄청나게 사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 좋은데요. 고가권 되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감소하는 흐름,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흐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RSI가 다이버전스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주가의 고점은 여긴데 이게 못 따라가는, RSI가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대체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와버리면은 역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버거운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스코텍은 전일 추천해서 좀 끌고 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중간에 좀 털려가지고 물량은 좀 일부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좀 밀릴 때 좀 잡아서 올라올 때 이제 분할로 좀 팔았는데 중간에 시장 급락할 때 이제 이 구간에서 사실 털린 거죠. 이 구간에서 털리고 여기서 다시 재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의 변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150억 들어오고 물량 나간 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기간을 꽉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유한양행이 그렇게 강한데 그 전까지는 수급이 안 받쳐줬고 지금은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 속에서 시황이 제약바이오판이기 때문에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 봉의 개수를 보세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에서 저항을 맞은 거고요.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보면요, 이 장대 음봉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잡아먹고 나면은 이제 또 이 윗구간을 바라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대략 충분히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더라도 10%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 최대 악성 매물대가 이 시가부터 깨진 구간을 보통 악성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일단은 소화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소화하고 돌파하면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식은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있고요.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봐야 되고, 그 밖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얘는 특히 조정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밀리네요. 오늘도 아침에 그냥 단타로만 매매만 좀 했어요. 짧게 매매만 하고 좀 말았는데 계속 끌고 가면 좋은데 끌고 가지는 못해서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잡아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끌고 갔으면 한 8% 정도, 9% 정도 수익이었을 것 같은데
뭐 끊어 먹어버리면은 한 4~5% 정도뿐이 못 먹게 되네요. 그래서 주가를 얼마나 잘 길게 들고 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하다 보면. 자, 바이오다인 의미 있는 분봉 구간에서 일단은 저점을 잡았네요. 저도 이거 회원님들한테 19,000원 사인은 내놨는데 거기까지 안 밀리고 오늘 아침에 19,700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15분봉상에서 어떤 자리냐면요,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를 했던 돌파봉과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래가 실린 자리죠. 지지를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정확하게 지지가 나온 거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잘 지지받고 일단은 반등이 빠르게 나와버렸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 여기 만약에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기회가 오면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재료가 좋고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퓨처캠도 오늘 강세인데요. 내일 셀비온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데이터가 매우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핵융합 화키에서 지난번에 세론이 나왔다가 이거 잡아먹고 올라왔던 그 데이터를 다시 공개를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 이격도가 매우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급등을 하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셀비온이라는 회사가 내일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유통 비율이 30%라 시가를 좀 확인하고 시가를 회복하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면 아마 매매를 또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장의 시장의 뭐 하이라이트는 뭐 다름 아니라 블루엠텍이죠. 블루엠텍 보면, 블루엠텍은 저도 이제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놓긴 했는데, 이제 여기 시가부터 맞았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25,000원, 24,000원 이 자리를 아침에 지지해놓고 저도 이 구간에서는 밥 먹으러 가서 이거를 못 봤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위고비 품절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오후에 이제 2시 정도 돼가지고 순식간에 좀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올라탈까 하다가 못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거래를 실리는 음봉이 나왔는데 내용을 좀 봐보면 충분히 의미 있었던 내용이라 종배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놨어요. 카페에다가 이런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 그 심리에 대해서 제가 풀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맞다, 특히 이제 이 패턴 여러분들 거의 안 보던데, 주식 차트 패턴 이거 너무 좋은 패턴이라 제가 카페에다 했는데 63회 나는 왜 이런 걸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런 거 공부하기 너무 좋은 흐름인데, 여기에는 모든 이론이 다 적혀 있거든요. 제가 모든 패턴이 다 녹아져 있는 너무나도 좋은 건데 많이 안 보더라고. 이런 거 공부 안 하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리저리 돌고 돌아봤자 저거만한 사진 한 장만한 흐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거는 왜 안 볼까 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좀 많이 듭니다. 자, 2차전지 급락에 2차전지 급락에 속출을 했는데요. 이제 슬슬 매수 고려해 봐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트럼프 지지율 상승이 하락의 트리거로 보고 있고 결국 빠져도 올라오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좀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여기서부터 한 3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템버거가 됐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올라왔는데,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이때도 10배가 올랐어요. 이때도 20배가 오른 상태에서 이 주가가 2만원까지 떨어졌다고, 2만원대 3만원까지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나서, 고통을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70%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돌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바닥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시그널은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졌고 터졌어요.
여기서는 올라왔는데 아주 또 죽여버리고 이때는 시장 급락한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이 급락하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해성처럼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재료도 동반해서 올라왔겠지만서도 그렇게 강력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3만원이거든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100% 올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다시 3만원을 뺐다. 33%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간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꼭 그대로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에코프로 머티 또한 맞지 않습니까? 여기 저점 대비해서 100%를 쳐 올려놓고 뭐 여기서 고점 대비 한 30% 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죠. 30%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이런 구간들 근처에서 최대한 싸게 산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편하지 않겠냐. 에코앤 드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추세대를 돌파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래대금과 거래량 관점에서 뭔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으니 의미 있는 구간이 내려온다면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접근해 볼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해야겠죠. LG에너지 솔루션 좋은 내용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약간 좀 막간의 찝찝한 부분이 이게 공시가 동시효과 끝나고 나왔는데 이것들 봐요. 이것들 먼저 들어와 버리잖아. 이것들 누군가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들어오고 공시하고 나서 시간을 올리고 그럼 내일 올라왔을 때 전일 고점 구간이 이런 구간 5일선이 41,600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일 내려와서 한 이 정도 내려올 건데 5일선 그 다음에 이 깨지고 내려간 자리 분봉에서 딱 봐도 깨지고 내려간 자리들은 강력한 저항이 돼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격 매수 하기에는 부담된다. 종목이 지금은 2차전지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시장도 사실은 뭐 별볼일 있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움직이고 오늘 밤에 엔비디아 강세가 이어진다면 SK 하이닉스가 한 차례 이 122평선을 잠깐 뚫어서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겠지만은 20만원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종목군들 좀 매매를 이것저것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얘는 상따를 좀 들어갔다가 점심으로 가야 돼서 중간에 거래가 좀 실려서 상 들어오나서 실려가지고 그냥 팔아버리고 동시에 이런 게 있어요. 엑스게이트를 그 전에 엑스게이트를 먼저 잡았다가 엑스게이트를 위에다 걸어놓고 바로 KCS로 넘어갔던 이유가 대장이 바뀌었을 때는 얼른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원래 주식이라는 건 그렇다. 테마의 순환은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TX 엔진은 쭉 끌고 오다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끌고 오다가 좀 추가 매수 좀 하고 오늘 얘는 전략 매도를 했고 조선주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박스권 상단에서 일부 줄이고 떨어지면 계속 매수해서 물량 늘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 끝에까지 신고가까지 가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이 참 많지만은 이게 다 일일이 말하기가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어지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